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익희입니다. 방금 전 디즈니는 디즈니 인베스터데이 라이브 프리젠테이션 이벤트를 통해서 마블 페이지 4의 구체적이고 장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베스터데이라는 건 투자자들의 날이라는 뜻이니까 말 그대로 향후 기업의 기획과 다채로운 상품성을 통해 주주들로 하여금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주고 이게 또 잘 되면 주식에 좋은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지금 디즈니의 주가는 치솟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부터 그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테마는 디즈니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8,680만 가입자를 돌파했죠. 향후 디즈니는 테마파크 사업에 들어가는 돈까지도 상당 부분 끌어와서 디즈니 플러스에 총력을 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콕 찍어서 2021년 내에 디즈니 플러스를 오픈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마블의 23편에 달하는 작품들을 이제부터는 디즈니 플러스를 중심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형식적인 실험도 더해질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마블 작품들은 디즈니 플러스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다음 달인 1월 15일 첫 번째 마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인 완다 비전이 나옵니다. 새로운 예고편도 공개가 됐고요. MCU가 엔드게임 이후로 확장될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의 일부가 아메리칸 클래식 시트콤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완다와 비전이 머물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비밀을 풀어나갑니다. 예고편의 링크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완다 역의 엘리자베스 올스는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를 촬영 중에 있고 2022년 3월 25일에 개봉합니다. 완다가 닥스 후속편에도 등장하면서 거대한 복선이 시작되는 거죠. 이 영화는 과거에 토비 맥과이어가 피터 파커를 연기했던 스파이더맨 3부작을 연출한 샘 레이미가 메가폰을 잡았고 과거의 캐스트들도 전부 재집결합니다. 이 영화는 완다 비전 및 스파이더맨 3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소치 고메즈라는 배우가 아메리칸 차베즈 역으로 나오는데요. 아메리칸 차베즈는 일명 미스 아메리카로 2011년에 코믹스 세계에서 탄생해서 역사는 길지 않지만 영 어벤져스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곧 말씀드릴 호크아이의 케이트 비숍과도 친분이 두터워서요. 마블이 새로운 세대의 어벤져스, 영 어벤져스를 염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엔드게임의 에필로그를 장식했던 스티브 로저스의 절친 2명이 주역으로 나오는 더 팔콘 앤 윈터 솔저는 2021년 3월 19일에 스트리밍이 시작되고 새로운 예고편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예고편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드라마 수준을 완전히 상회하는 기존의 스튜디오 영화 레벨의 6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다는데요. 새로운 예고편의 내용은 방패라는 무거운 유산을 이어받은 팔콘의 책임감, 그리고 윈터 솔저의 활약과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여주는데요. 플래그 스매셔라는 빌런 그룹을 볼 수 있고 시빌워의 제모 남작과 샤론 카터도 등장합니다. 이 예고편도 고정 댓글 링크로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7일에는 정말 우리가 오래 기다렸던 블랙 위도우가 개봉을 합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모두 극장에서 만나요. 5월에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로키도 공개가 됩니다. 엔드게임에서 테서렉트를 갖고 짠 로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죠. 예고편에 배우 오웬 윌슨이 나오는 게 반갑고요. 한 가지 의외였던 것은 로키의 예고편이 2분 45초나 된다는 겁니다. 꽤 긴 시간을 할애한 것이죠. 그리고 케빈 파이기가 말하길 로키에서는 범죄 스릴러 같은 형식적인 실험도 시도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디풀 시리즈 중에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여름 공개 예정인 애니메이션 왓이프도 발표가 되었죠.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마블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미국 대장이 아닌 영국 대장이 나오고 게다가 여자로 등장하거나 좀비 미국 대장과 윈터 솔저가 싸운다든지 닥스와 닥스가 싸운다든지 이런 마블의 끝없는 가능성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예고편도 끝내줍니다. 이번에는 영화입니다. 샹치 앤 더 레전드 오브 더 텐닝즈는 지금은 호주에서 촬영이 끝났고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7월 9일에 개봉을 합니다. 주인공 샹치 역에는 심리우, 양조위와 양자경까지 출연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제작 중인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미스 마블은 2021년 하반기에 공개됩니다. 마블은 파키스탄계 미국 10대 소녀인 이 작품의 주역 카말라 칸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가 셧다운된 상황에서도 전 세계 온라인 오디션을 열었고 이만 벨란이라는 원석을 찾아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히어로라고 하는데요. 이번 프리젠테이션에서 미스 마블만큼은 서플먼트에 담긴 제작 인터뷰 같은 영상을 공개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의 엄청난 지지가 예상이 됩니다. 캡틴 마블2의 브리라슨도 돌아옵니다. 개봉일은 2022년 11월 11일이고요. 한간에는 팬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고 개인 유튜브 채널도 영 시원치 않고 다른 어벤져스 배우들과도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교체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요. 완전히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감독은 니아 다 코스타 감독인데 호러 영화 캔디맨을 연출한 흑인 여성 감독입니다. 이 영화에는 미스 마블이 합류를 하고요. 모니카 램보가 연기하는 티오나 페리스가 아까 완다 비전에 출연한 것도 예고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크로스오버네요.
여기서 또 이터널즈가 2021년 11월 5일에 개봉 예정입니다. 수천 년에 걸친 우주 대서사시인 만큼 엄청난 캐스팅을 자랑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마블은 자신들의 야심을 이 영화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1년 말에는 디즈니 플러스의 시리즈 호크아이가 공개됩니다. 호크아이에서 케이트 비숍 역으로 나오는 헤일리 스타인펠드의 모습도 지금 계속 뉴욕에서 목격되고 있죠. 그 밖에도 배우 베라 파미가가 케이트의 엄마인 엘레노어 비숍 역으로 나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작품은 원작 코믹스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쉬헐크도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로 데뷔합니다. 카트 코이로, 아누발리아 여성 감독 듀오가 연출을 하는데요. 쉬헐크는 브루스 배너에게 수혈을 받아서 약간 라이트한 헐크가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브루스 배너 역의 마크 러팔로가 등장하겠죠. 그 밖에도 2008년 인크레더블 헐크의 어보미네이션 역 팀노스도 등장하며 과거의 유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인공 쉬헐크인 제니퍼 수잔 월터스는 직업이 변호사인데요. 헐크가 등장하는 약간의 법정 드라마의 모습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변호사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시죠? 바로 맷 머독, 데어데블입니다. 머독이 스파이더맨 3편에서 피터 파커의 변호사로 등장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그가 쉬헐크에 등장할 것이라는 소문도 급부상 중입니다. 그 밖에도 날짜는 미정인 신규 프로젝트들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의 새로운 액션 어드벤처 시리즈 문나이트는 이집트학을 적용해서 아주 환상적인 세계관을 만들 것이라고 전해지고요. 그 밖에도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디즈니 플러스 프로젝트 시크릿 인베이전을 선보였습니다. 세뮤얼 L 잭슨이 닉 퓨리로, 캡틴 마블에 나왔던 크리 종족 타로스 역의 벤 맨델손도 컴백을 합니다. 코믹스는 캡틴 아메리카가 죽은 뒤에 벌어진 일을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조명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일종의 이벤트성 코믹스를 이렇게 작품화한다는 건 향후 MCU가 멀티버스에 끌어올 수 있는 주제는 거의 제한이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시크릿 인베이전은요, 지금까지 20년간의 모든 마블 작품에 거대한 크로스오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언 하트는 코믹스 세계관에서 속칭 2대 아이언맨이었던 MIT에 다니는 천재소녀 리리 윌리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리즈는 MCU의 장편 영화와도 연결이 됩니다. 배우 돈치들은 오리지널 시리즈인 아머 워즈에서 제임스 로드 중령, 일명 워머신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토니 스타크의 기술이 잘못된 방식으로 쓰이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가정을 두고 만들어지는 작품인데요. 총탄이 난무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죠. 2022년에는 더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홀리데이 스페셜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임스 건이 각본과 연출로 MCU에 돌아옵니다. 그 밖에도 베이비 그루트를 주인공으로 하는 I am a 그루트도 나옵니다. 빈 디젤이 또 돈 좀 벌려나요? 이제 곧 1월부터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의 토르 신작 토르 러브 앤 썬더를 촬영합니다. 원래 캐스트들은 총 집결하고요. 특히 2022년 5월 6일로 개봉일이 변경된 이 영화에는 무려 크리스찬 베일이 출연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빌런인 고르더갓 부처로 출연한다고 하죠. 고르더갓 부처는 자신의 행성에서 배척되고 추방되어 분노가 가득한 외계인인데요. 10만을 골라서 죽이는 연쇄 살신범입니다. 마허샬라 알리가 주연하는 블레이드 리부트도 착착 준비 중이고요. 앤트맨의 페이톤 리드 감독은 3편에서도 감독직을 연임합니다. 3편의 제목은 앤트맨과 와스프, 퀀투매니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배역들도 빠짐없이 돌아오고 새로운 빌런으로 정복자 캥이 등장합니다. 정복자 캥은 판타스틱 4와도 자주 싸우는 시간여행자죠. 그렇다면 설마... 네, 이미 여러 차례 영화로 선보였던 판타스틱 4가 부활을 합니다. 과거에 이들이 앤트맨 3편에 등장할 거라는 소문이 있었죠. 그런데 앤트맨 3편에 판타스틱 4의 빌런이 등장한다면 앤트맨 3편과 판타스틱 4의 연결점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작년 7월의 코미콘에서도 이미 판타스틱 4와 엑스맨이 진행 중이라는 썰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놀라운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들이 앤트맨 신작과 연결이 되고 그동안 네거티브 존에 머물렀으며 그것이 MCU의 기원과 연결될 거라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감독은 톰 홀랜드가 주연한 스파이더맨 1, 2편에 존 와츠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8일로 개봉일을 잡아둔 블랙팬서 2는 별다른 정보는 없었지만 계속 진행됨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촬영을 하니까요. 그때쯤 뭔가 결정적인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마블의 계획을 정리해보자면요. 스트리밍 플랫폼 경쟁의 본격화 및 고객 선점의 중요성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디즈니 거 말고는 볼 게 없다. 마블하고 스타워즈 빼고 뭐가 있냐 라는 평을 듣던 디즈니가 마블하고 스타워즈의 신박한 프로젝트로 디즈니 플러스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심지어 디즈니 플러스로만 볼 수 있게 말이죠. 그러면서도 블록버스터들은 극장 개봉도 하고 디즈니 플러스로도 공개를 할 거라면서 기존의 극장 업계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워너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모든 영화를 HBO 맥스로 동시 공개한다는 전략과는 확연하게 다른 느낌입니다.
확실히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TV 등 많은 경쟁자들을 긴장하게 하면서 팬들의 시선도 확실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블이 그리는 빅피처에 몇 가지 키워드도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새로운 페이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대급으로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것. 둘째, 페이지4는 이미 실패했던 IP들을 되살림과 동시에 미스 마블이나 호크아이의 케이트 비숍 등 영 어벤져스를 비롯한 새로운 세대를 겨냥하고 아예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 셋째, 마블은 시장 확대를 위해 인종과 성별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고 이건 작품 내용만이 아니라 마블 스튜디오를 구성하고 있는 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멀티버스라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영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기존의 모든 영화와 시리즈는 부분적으로 연결되고 세계관을 공유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에밀리 블런트가 블랙 위도우로 나오고 우리가 몰랐던 어떤 누군가가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으로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토대를 다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을 한 줄로 퉁치면 한마디로 계속해 먹겠다, 이런 건가요? 혹자들은 말합니다. 슈퍼히어로는 지겹다고요. 슈퍼히어로는 끝났다고요. 그렇다면 디즈니 마블이 내놓은 이 해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KG의 KG였습니다.